영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평상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90분 정도였는데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부부 간의 접촉 증가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증가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이배영 심리상담가이자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 자리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이배영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되게 좋으십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무슨 선생님인가? 예. 아무튼 저 심리 상담가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너무 반갑고요. 자, 일단 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새 이제 부부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건 뭐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부부들도 그 갈등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네,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네, 최근에 심각하네요. 상담센터에 네.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유달리 부부 상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또 가정폭력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하면 무려 5.6%나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예, 코로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심각한데요. 네.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전에 이제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수면 아래에 잠재돼 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이 특히 이제 많이 다투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되겠죠. 예. 그 지금이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서로의 역할 갈등이 이제 그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이배영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역할 갈등. 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재택근무라든지 가정 내에서 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또 이런 자녀들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를 누가 더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문제까지도 이전에는 서로 바쁘다 보니까 마주칠 시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안 부치던 문제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저 방송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친구 부부도 엄청 싸운대요 요새.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집에 우리 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계속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를 달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큰 싸움까지 벌어지는 뭐 그런 경우 때문에 좀 제가 이게 뭐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가 이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경제적인 아니고 문제도 있었네요. 네네,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오래 가면서 많은 심리적 위축을 갖고 와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우울을 등반하게 됩니다. 위축까지 옵니까 이게? 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게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스트레스도 풀고 대인 관계를 자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우울도 오고 침체되는 현상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컴퓨터나 핸드폰 붙잡고 뭐 막 이상한 거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세상에 빠져 있다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런 증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니 그리고 우리 이 회장님. 네네. 물론 뭐 부부 갈등도 지금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지만은 부모하고 자녀 간의 갈등도 혹시 좀 일어나고 있나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하고 자식이요. 예, 자식 관계도 코로나 때문에요? 예,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아주 크죠.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야, 너 공부 안 하냐? 그거를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들으니까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까? 뭡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오전 같은 경우에 케어를 안 했잖아요.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도 오전에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려줘야 되고 아이들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이제 학교에서 하던 일을 학부모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자식들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집에서 있는 게 너무 하루 종일 있는 게 불편하니까 뭐 하다못해 뭐 학원 갔다가 뭐 어디 놀러도 갈 수 있고 또 PC방도 갈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가질 못하잖아요. 네. 예, 지금 비대면 사회다 보니까 이거 부모하고 자녀 간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녀들 입장에서도요. 외출을 못 하다 보니까 예. 그 스트레스가 잠재되고 주로 이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인한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게임 회사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데요. 지금 축제 분위기던데. 네. 예, 왜냐하면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 회장님. 그 게임 업계 주식이 주가가 쭉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에 어른들도 요새는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들 그냥 이렇게 게임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참 이게 학생들도 스트레스고 부모들도 스트레스다 보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런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부모 자녀 관련해서도 이제 상담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시겠네요, 회장님께도. 네, 부부 상담이나 부모 자녀 간의 그런 갈등 관계 이런 네. 상담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참으세요, 버티세요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다 이렇게 핀셋 이렇게 좀 집중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사람한테 맞게 조치를 취해 주십니까? 상담은 이렇게 맞춤식으로 해요. 맞춤식으로? 정말 그 갈등 양상이 다 다르거든요. 각각 그럼요. 집마다 예. 이유도 다르고. 예. 예, 어떤 집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집은 뭐 심리적인 문제, 또 뭐 이런 공부에 관한 문제, 학업 관련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상담은 세밀하게 맞춤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회비를 좀 이렇게 내면서? 제가 이제 저희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 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예, 예. 무료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저도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세요. 이제 방송에서는 좀 시간이 좀 많으면은 제 개인적인 그 상담도 좀 여쭤보면서 걱정거리도 좀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뭐 좀 마지막 질문을 좀 하면서 이어 나갈게요, 회장님. 그 올해 그 아동학대 그 신고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모들도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아동학대 지금 현재 신고 건수가 올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로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네, 통계상으로 보면. 줄어들었다고요? 예,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의하면요. 네. 1월에서 3월 사이에 신고 접수 건수가 6,88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449건이 줄어들었어요. 6.1%가 줄어든 겁니다. 그럼 좋아진 겁니까 지금?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줄어드는지를 분석해 봤더니 바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특히 교직원들이 신고하는 비율이 무려 73.3%나 줄어들게 된 겁니다. 학교를 안 가고 유치원을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를 맞아. 가야 신고 그렇네요. 건수가 접수가 되는데 그렇네요. 실제적으로 얘 아이가 학대를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게 잠재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위기 상황에 지금 접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 안에서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 교육 법제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잠깐만요. 법제화요?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상 보육 혜택을 받는 네. 모든 부모들은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아서 좋은 부모가 되는 그런 양육 코칭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만약에 거기서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면 그러면은 부모 자격이 박탈당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교육만 받게 시키고 무슨 커트라인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 의식이나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부모교육 법제화가 좀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 법안도 좀 처리가 됐어요. 누가 네. 발의를 하면은 네. 또 처리가 되겠죠? 예. 네, 저희가 한번 국회의원분들한테 많이 네. 제안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저 회장님께 많이 상담 받으러 옵니까? 네, 연예인 분들도 가끔 그래요? 오시고요. 네, 뭐 이렇게 다들 인천 지역에 힘들어요.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아무튼 그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 가정 관련 뉴스는 좀 좋은 뉴스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 아무튼 그 인상이 되게 좋으셔서 언제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회장님.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배영 심리상담가이자 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